자, 이제 우리가 엑셀의 계산식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계산식에서 보시면 첫 번째 시트에 우리가 전달해 드린 커말 2급 실기 4번 엑셀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에 보면 단축키 시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쪽 셀과 동일한 데이터 입력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도 나온다고 말을 했어요. 이 필기시험에 나오는 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한 번씩 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따라하기라고 썼다면 따라하기라고 쓰고 엔터 치시게 됐죠. 자, 뭐라 그랬어요? 위쪽 셀과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D를 하라 했죠. 컨트롤 D 하시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색상을, 범위로 색상을 좀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4개의 범위를 지정했는데,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클릭 또는 컨트롤 드래그를 하라 했어요. 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컨트롤 클릭이 될 것이고요. 자, 첫 번째는 우선 그냥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 컨트롤 클릭,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하시고 우리가 써보죠. 커말 2급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시면 자, 선택된 여러 개의 셀에 같은 내용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연속적인 셀을 시트를 선택할 때 Shift 클릭을 한다 그랬어요. 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연속적인 셀이나 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할 때는 Shift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를 전부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마지막 셀에다 갖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Shift 클릭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네, 대각선으로 연결된 제가 여기 L1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어딜 선택했어요? 예, M14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L1 선택하시고 Shift하고 M14를 선택하시면 자, 이 선택된 두 개의 대각선 영역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엑셀 기능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입력이 되겠죠. 자, 비연속적인 셀이나 비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하실 때 뭐 누르시라고요? 컨트롤 클릭 또는 컨트롤 드래그가 될 것이고 연속적인 셀은 처음에 선택하고 뭐 하시면 돼요? 네. 자, 처음에 선택하고 마지막을 Shift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을 이동할 때는 자, 이번엔 제가 B2에다 갖다 놨고요. 컨트롤 Shift하고 방향키를 쓰라 그랬어요. 마지막 행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하고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또 더 있는 끝까지 가겠죠. 더 이상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갈 거고요. 자, 컨트롤 왼쪽 화살표 그러면은 앞으로 옵니다. 컨트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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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왼쪽, 왼쪽, 왼쪽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모두 범위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셀 B2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그러면 얼마가 됐던 간에 뭐가 되겠어요? 예, 셀이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홈 하면 언제든지 어디로 와요? A1 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워크 시트를 이동할 때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하래요. 지금 단축키라는 워크 시트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단축키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오른쪽 다음 작업 시트로 갑니다.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다음 시트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페이지 업 하면은 가죠. 네.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셀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 누르시면 되고요. Shift 탭을 하면 되돌아옵니다. 엔터를 치면 다 아래줄로 내려가고요. Shift 엔터 치면은 Shift 엔터 치면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셀에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똑같은 데이터가 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 셀 하나에다가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딜리트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졌다고 모든 게 다 지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엑셀이라고 쓰면 뭐는 내용은 지워졌지만 서식은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리트라는 키를 누르는 것은 뭐다? 예, 내용을 지우는 것이지 실제 삭제가 아니다. 삭제를 하려면 자, 우리가 뭘 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자, 홈 탭에 가시면 자, 보시면요. 홈 탭이 있어요. 여기서 볼게요. 자, 홈 탭에 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지우기가 있습니다. 지우기에 가서 모두 지우기를 하셔야 돼요.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모두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으로 채웠던 것도 지워지고 빨간색 글씨도 지워졌습니다. 엑셀 하면은 서식도 지워졌고 다 지워졌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렇게 한다면 메모가 들어가겠죠? 자, 어디에서? 마이크로소프트 4의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 쳤어요. 아, 밖에 나가서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는 딜리트를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모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된다고요? 자, 홈 탭에 가서 셀 그룹의 서식에 가서 삭제에 가서 자, 여기 삭제가 있고 예, 얘는 삽입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거 얘는 시트를 삭제하는 거, 셀 삭제하는 거, 서식 설정하는 거,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해야지만 메모까지 다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걸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냥 키만 외운다고 해서 네, 필기시험에 붙어본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화면을 꺼내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셀 채우기 워크시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빈셀 채우기 워크시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빈셀을 찾아서 숫자 0을 입력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김소미란 학생이 엑셀 점수를 엑셀 점수를 100점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지워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김소미란 학생은 몇 과목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엑셀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평균이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이유는 평균이 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average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average라는 함수는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average는 숫자, 문자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average는 누구만? 숫자만 구하는 거예요. 네. 자, average라는 함수는 숫자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험을 한 과목밖에 안 본 학생은 사실은 네 과목을 봐야 되는데 한 과목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평균이 몇 점이어야 해요? 25점이어야 돼요. 그런데 100점으로 이 친구가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빈셀을 찾아서 빈셀은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거라서 빈셀을 찾아서 숫자 0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러면 과목이 전 제대로 올바른 평균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설명은 밑에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 탭에 가시면 찾기 및 선택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홈 탭에 가보세요. 자, 찾기 및 선택이 있는데요. 자,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편집이라는 그룹에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메뉴 아래에 메뉴가 또 있는데 네 번째 보시면 이동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우리가 2016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커말 2급 시험에도 커말 1급 시험에도 이런 기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응용부로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빈 셀을 찾아볼 겁니다. 빈 셀로 이동해라 라는 거죠. 빈 셀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빈 셀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했어요? 똑같은 셀을 입력하려면 숫자 0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하얗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활성 셀이에요. 원래 엑셀에서 여러 개 범위를 지정하면 활성 셀에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블록 지정하고요. 제가 해제가 됐어요. 정렬 및 선택의 이동 옵션에서 빈 셀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었죠. 숫자 0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네, 김소미라는 학생의 평균이 몇 점이 됐어요? 25점이 됐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오히려 시험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고 한 과목만 잘 본 사람이 평균이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은 뭐냐면요. 자, 위에 있는 셀과 똑같은 셀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획팀이랑 똑같이 채울 거고 영업팀, 마케팅팀, 총무팀 하는데 이걸 채우기 핸들 끌고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다 기획팀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써야 될 때는 블럭으로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먼저 지정하세요.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역시 똑같이 빈 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및 선택에 가셔서 이동 옵션 가시고요. 자, 빈 셀을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빈 셀 활성화된 이 빈 셀 바로 위에 것을 나타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는 하고 계산식을 쓰고요. 기획팀 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기획팀 아래도 마찬가지고 영업팀 아래도 마찬가지고 마케팅팀 아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라고 되는 거죠. 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범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이만큼 지정했고요.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 빈셀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범위 지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는 하시고 기획팀을 찍어주고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자, 어때요? 바로 위에 있었던 기획팀, 자, 맨 위에 있었던 그룹별 영업팀, 마케팅팀, 총무팀이 자동 채우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셀 채우기도 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참조는 흔히 할 수 있는데 혼합 참조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드린 동영상 링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온라인상에서 줌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온라인, 오프라인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정답을 이 아래에다가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요거 보고 앞에서 배웠고 요거 보고서 뭐 하시라고 연습하시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자, 이번 동영상에서 요 부분을 좀 추가해서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년수 구하기를 보겠습니다. 근무년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를 이용해서 하고요.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커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수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 옆에 빈 셀에다가 사실 공간이 요 정도 되는 공간이 있을 건데 요 옆에다가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워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도대체 이어를 몇 번을 써야 될까? 현재 날짜의 연도를 알아야 되겠네. 자, 그럼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뭐더라? 아,
today가 현재 날짜에 날짜를 구하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날짜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구할 거예요? 연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연도를 구하는 함수가 뭐예요? 2열이죠. 그리고 today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이렇게 따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로 써야지. 그러니까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수를 2개 이상 중첩해서 써야 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연도입니다. 그래서 2열을 먼저 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날짜는 뭡니까? today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알고 있는 날짜를 반환받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날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당황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셀에 홈탭에 보시면 어디에 이 셀에 대해서 표시 형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을 일반 바꿔주시면 202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에 건 지우고 그러면 현재 날짜 연도는 알았는데 그럼 입사일자의 연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다 해보면 되겠죠? 2열 하시고요. 입사일자가 있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2007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근무연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주셔야 돼요? 예, 근무연수 구하려면 이제 원래 계산할 CTS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커말 시험은 대부분 가운데 정렬이 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운데 정렬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계산식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써져요. 그래서 자꾸 이 옆에 있는 애들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가장 추천하는 건 수식 입력줄에서 쓰는 겁니다. 어디에? 이 위에요. 수식 입력줄이 어디입니까? 수식 입력줄은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쓰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수식 입력줄이 잘 안 되니까 가운데 정렬을 없애고 하는 거죠. 근데 수식 입력줄에다 쓰시고요. 는 한 다음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올해 연도니까 2열 오늘 날짜 today 가로 닫고 여기서 엔터 치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D4셀의 날짜 값도 날짜로 바뀌어요. 이미 오른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빼기를 하세요. 자신 있게. 그리고 2열 하시고 입사일자가 안 찍히면 클릭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자, 날짜가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틀렸어요. 일반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또 그렇다면 지우고 수식 입력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정렬을 없애고 합시다. 우리가 가운데 맞춤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없애보겠습니다. 가운데를 해제하면 이제 왼쪽에서부터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한 다음에 year 하시고 today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year 하시고 입사일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날짜가 아니라 일반 하시고 이제 가운데 정렬을 다시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금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썼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를 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빼기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요금은 10분당 1,000원이라는 것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출발 시간,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를 일단 분으로 환산해야겠고, 그 분을 이용해서, 자, 분의 단위를, 분수를 환산한 다음에 10분 단위로 개수를 쪼개주면 되겠죠. 그리고 10분당 그 쪼개진 단위당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150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50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150분을 10분 단위로 나누면 1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15개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1,000원을 더해주면 우리가 15,000원이라는 요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금을 우리가 일단 분을 계산하는 걸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누기 15개로 나누는 방법은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150분을 15개로 나누려면 뭐 하시면 돼요? 150분 나누기 10 하면 15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 도착 시간과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2시간 30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2시간 30분을 뭘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 2시간 30분에서 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2시간에 대해서 뭘 구해야 되겠다? 시간이 몇 시간인지 구해보자. 시를 구해보자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당황하지 말고 1번 하시면 돼요. 아, 그럼 2시간이 구해졌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럼 몇 분이 됩니까? 당황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1번 120분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를 구한 거에서 미니트 분을 구해주면 되겠죠. 미니트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네, 자, 일반은 150분이 나와요. 그럼 이 150분을 뭘로 나눠서 10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상해진다 그랬죠. 얘를 아무리 일반으로 바꿔봐도 123단위가 나와요. 갑자기. 왜? 연산 순서 때문이에요. 자,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나란히 오면 뭐부터 해요? 이렇게 연산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얘네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분을 먼저 합산해 버려야 돼요. 네, 먼저 분을 합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15단위가 나왔죠? 네, 15단위가 나오면 자, 이 15단위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1,000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네, 순서대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번 해보죠. 는 하시고요. 이제 괄호를 왜 열어야 되는지 알겠죠? 물론 괄호는 나중에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먼저 이 생각이 갔다. 그럼 먼저 나누면 돼요. 자,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서 시간을 구해요.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니까 2시간이면 120분이 되고 3시간이면 3, 6, 18, 180분이 되고 4시간이면 240분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이거죠. 그리고 미니트 합니다. 미니트 하겠죠.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서 그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150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나누기 10을 하면 15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원을 하시면 네, 15,000원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작은 칠판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셔서는 드래그해서 지워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했지만 시험 보러 가서 이 연럽이 조절하지 마시고 어디 밖에 이쯤에다가 어디다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납 예정들과 반납일을 이용해서 연체료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연체료는 일단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함수 쓰라 했어요?
days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작은 칠판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days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days 하면은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종료일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자 뭐가 와야 돼요? 종료일은 반납일이고요. 시작일은 반납 예정일이었던 거예요. 반납 예정일은 8월 24일인데 반납일을 8월 26일 했으니까 예, 연체료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는 하고 days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end date 반납일, 콤마, start date 반납 예정일, 가로 닫고, 자, 그럼 일자가 나오겠죠? 2일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2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2일이 지났어요. days라는 함수는 여러분, 이 경과된 그냥 숫자를 뺀 거예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경과된 그 날짜 25, 26 이렇게 이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루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셀을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서 여러분이 한 공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용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 근무 일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무 일수를 구하자고 하라 했는데 함수를 뭘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워크데이를 쓰라 했어요. 시작일과 종료일 이용해서 근무 일수를 구하시오.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참조해서 제외시키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days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워크데이, 평일, 일하는 날이죠.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써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식에 실제 데이터 범위와 떨어진 데이터를 이만큼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한 번 쓰고 말 계산인지 채우개를 끌어서 복사할 계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채우개를 끌어서 복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이 공휴일의 날짜는 이 옆에 있는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함정이고요. 실제 날짜만 반영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참조해야 되겠다? 움직이면 안 되겠네. 무슨 참조? 절대 참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는 하시고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계산식이 있어야 되겠죠. 는 워크데이 하고요.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 그 다음에 days 며칠인지, 자 스타트 데이트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답을 문제를 잘못 써놨네요. 정답에 맞게 해놓고 답에다가는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트워크 데이즈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워크데이는 날짜와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요. 네트워크 데이즈를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즈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 찍고 콤마, 자 엔드 데이트 종료일 찍어서 내려오고요. 콤마, 그 다음에 holidays 휴일하고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근무 일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의 출제를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워크데이는 오부터 오고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이 오고 그 다음에 데이즈 작업기 일수가 오고 그리고 휴일이 와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워크데이스는 끝나는 종료일을 알려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는 네트워크 데이즈, 네트워크 데이즈는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 콤마 엔드 데이트 종료일 콤마 휴일 해서
기간을 구하는 함수다. 그래서 작업 일수를 기간 일수죠. 네. 기간 일수 구하기 라는 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여기 정답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네,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길지만 이 어디에서 커마리급 실기 4번 파일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